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장 미셸 기블로 사비니 레본 1998년 빈티지, 사비니 레본 오 그랑리아 2017 빈티지, 사비니 레본 프리미어 크리 오 푸노 2014 빈티지입니다. 그간 피노누아는 몇 번 마셨는데 샤토 데 라보데 이후로 보르고뉴 피노누아를 영상으로 올린 지 꽤 오래된 듯하여 오늘 다시 골라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26번째 영상인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와이너리와 다르게 장 미셸 기블로의 경우엔 공식 홈페이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선책으로 DVP, Domaine Vente Propriété, 번역을 하자면 밭과 포도주 정도 될 것 같은 사이트를 참고를 했고요. 사비니 레본 지역에서 3대째 양조 중인 집안이라고 하며 최근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조에 있어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배럴과 오크 배럴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온도 조절이나 다른 방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네요.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으로는 화이트 와인으로는 불고니 오트 코트 드 본, 그리고 사비니 레본이 있고, 레드 와인으로는 본 프로메크리 클로디 루아, 포마우 앙 브레스쿨, 사비니 레본, 레프이에, 프로메크리 오 세팡띠에, 오 푸노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보유한 밭은 12헥타르이고 연간 생산량은 5만 병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찾아본 바에 따르면 와이너리 자체는 1935년에 설립되었고 현 오너인 장 미셸 기블로는 198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2021년 말이기 때문에 거진 30년이 되었네요. 또한 유기농 전환은 2010년, 약 1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고 레드 와인의 경우 제가 이제 오늘 마실 와인이 전부 레드 와인이니까 레드 와인의 경우 열흘에서 20일 동안 발효를 한 다음 오크 배럴에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숙성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 숙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실 사비니 레본 1998 빈티지는 오너가 물려받은 뒤로 15년가량 지난 시점의 와인이면서 블라주급이고 유기농 공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와인입니다. 와인 서처 기준으로 가격이 9882원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판매하는 업체가 딱 한 군데이고 그곳에서 가격을 이렇게 높여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마트에서 구입했을 때에는 4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현재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생산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실 와인인 사비니 레본 오그랑리아 2017 빈티지는 이제 유기농 공법이 적용된 이후에 생산된 와인이고요. 오그랑리아라는 아펠라스용의 포도만 사용한다 라고 합니다. 해당 아펠라스용은 사비니 레본에서도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경사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오프노의 서남쪽, 이제 서쪽이면서 살짝 남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안강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입니다. 와인 서처 기준으로 가격은 36,671원인데 이 역시도 판매자는 한 명이고요. 하지만 마트 구입가도 이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 제가 아마 38,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기억입니다. 마지막 와인은 사비니 레본의 프로미어 크리 오프노 2014 빈티지입니다. 오그랑리아보다 동북쪽, 거의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페르낭 베르줄레스에 인접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고도는 살짝 높으며 비탈의 동쪽 사면에 있는 관계로 햇볕을 받는 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와인 서처 기준으로 가격도 살짝 높은 41,455원이지만 역시나 판매하는 곳은 한 군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 구입가는 이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41,000원, 42,000원 정도였던 기억이에요. 행사를 하지 않는 2021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아까 마트에 살짝 다녀오면서 봤던 가격은 45,000원 정도였었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사비리 레본 지역을 살짝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불고뉴의 꼬트 드 본에 속하는 마을입니다. 이제 풀 네임은 사비니 레본인데 가끔 이 앞글자 사비니만 따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랑크리는 없고 프로메크리가 21인가 22개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메크리의 3분의 2 정도는 후안강의 북쪽 언덕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67개 정도 되는 그랑크리는 후안강의 남쪽에서도 강에 바짝 붙어 있지는 않고 약간 야트막한 언덕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놀랐던 점은 1998년 빈티지인데도 율러지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이 세 개의 와인 모두 율러지가 거의 입구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색상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색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바틀의 색깔만 보셔도 이 바틀은 되게 좀 병 자체가 좀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되게 투과성이 높은 바틀이고 이 두 개의 바틀은 그렇게까지 투과성이 높지는 않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와인도 좀 더 색깔이 다른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코르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98 빈티지의 코르크는 요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2017의 경우는 요런 굉장히 이제 같은 위치에서 들고 있는데 굉장히 색이 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2014년인데 프로메크린 요것도 살짝 연하지만 벌써 여기에서는 약간의 호박색 그런 계통이 좀 얼핏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98년 빈티지를 살짝 시음을 해야 되는데요. 벌써 저는 살짝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워낙에 생산자가 좀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또 1998년이면은 지금 벌써 20년이 넘게 지난 와인이기도 하고 물론 보관 상태가 이제 율러지가 괜찮았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보시면은 알겠지만 바틀에서 제가 거의 비슷한 양을 따라내고도 남아있는 잔량이 거의 비슷한 걸 보시면 아마 추론도 가능하실 텐데 그런 상황이지만 이미 약간 좀 저렴한 표현을 쓰자면 '맛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불안함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네. 와 향은 음 이제 피노누아도 그렇고 저는 지금 보르도 블렌딩도 그렇고 심지어 이 네비올로도 그런데 굉장히 오래 지나서 향이 어떤 향의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 지역쯤 오면은 꺾여서 이 지역쯤 오면 간장 내음이 나요. 네. 간장 이제 간장 식초, 초간장 이런 뉘앙스인데 벌써 어떤 그 간장의 내음, 이 장류의 내음이 확 올라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와 향으로는 거의 완전히 이제 마시기 좀 곤란한 제가 이거를 산 게 올해이긴 했는데요. 올해이긴 했는데 이제 구입했을 때 그 마트의 직원분께서도 있기는 있는데 그냥 "좋은 경험한다." 어떤 이 사비뇽 레본 지역에 20년 지난 와인을 국내에서 또 접할 일이 있을까? 어 아마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경험을 위해서 한번 드셔 보신다면은 말리진 않겠다라는 게 그 직원분의 표현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무지성으로 "어 그래? 와 20년 지난 사비뇽 레본을 마셔볼 수 있다고?" 라면서 이제 냉큼
집어왔고요. 향에서는 이제 완전히 간장 내음이 나면서 그 컴컴하고 꼬릿하고 진짜 이 가끔 보르도 와인 오래된 거 저번에 이제 샤토 디동도 마찬가지로 그때 97인 내지 98이었던 기억인데 그런 어떤 컴컴한 내음은 여실히 반겨줍니다. 그 와중에 굳이 찾자면은 굳이 찾자면 약간의 그 뭉클어진 딸기잼에서 올라오는 그 딸기향? 네, 딸기잼에서 올라오는 딸기향 그런 정도는 살짝 있고요. 이 안에서는 어우 그 탄닌감은 없고 그냥 이 포도의 겉 껍질 부분을 아작아작 이 포도를 가끔 이제 포도를 까서 먹을 때 그 포도를 요렇게 잡고 이제 입에 넣고 후루룩 하고 이제 쭉 짜서 먹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 포도 알갱이 껍질까지 그냥 입에 쏙 넣고 입 안에서 혀를 이용해서 이제 껍질을 걷어내고 껍질을 뱉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맛은 입 안에 이제 포도 껍질까지 그대로 넣고 뭐 이게 다른 특별한 포도도 아니고 그냥 뭐 한국에 있는 캠벨 포도 뭐 거봉 이런 거 다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포도를 입 안에 넣고 이제 혀로 껍질을 벗겨내서 뭐 한두 번 약간 씹어가면서 껍질을 벗겨내서 그 껍질을 뱉기 전에 그 껍질이 혀에 닿았을 때 그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까슬까슬하고 까끌까끌하달까? 그 겉부분에 그런 느낌을 온 혓바닥에 쫙 깔아줘요. 이건 탄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그 과일이 갖는 그 본질적인 그런 느낌? 과일 껍질이 갖는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요. 음. 그러면서 입 안에서 한번 울컥해서 넘기면 근데 놀랍게도 포도의 느낌은 있어요. 이 어떤 포도냐면 포도 송이를 한 송이를 사면 그 한 송이 중에서 대부분은 잘 익은 그런 포도들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익다 못해서 약간 쪼글쪼글해진 좀 이거 약간 그 곰팡이 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그런 느낌의 포도 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도송이를 제가 뭔가 사진으로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포도를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런 포도가 '이건 무슨 맛일까?' 하고 궁금해서 입에 넣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 약간 그 컴컴하고 곰팡이 핀 것도 아니고 뭔가 썩은 것도 아니고 오묘하면서 그 새큼하고 시큼한 그 약간 그 알코올 느낌 같은 것도 살짝 나고 딱 그런 포도알을 먹었을 때의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이제 직전 영상에서 뉴질랜드 리슬링을 마시면서 "이건 약간 그 물 같다. 약간 그 포도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느낌을 좀 멀다."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얘는 의외로 괜찮아요. 네 의외로 얘는 포도의 느낌 그러니까 향에서는 약간 간장 같은 장르의 느낌이었지만 적어도 입 안에서는 되게 놀라운 얘기지만 되게 포도의 느낌을 그냥 포도는 포도인데 그냥 익숙하게 저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그 포도의 느낌을 딱 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살짝만 따르면서 그 컬러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여드리고 다시 막아서 뒤로 빼 놓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네 요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노르스름하게 뭐 조명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그 가메 같은 느낌의 연한 그런 색상이면서 되게 '올빈이다.'라는 느낌이 딱 색깔만 봐도 '와 저거 되게 올빈인데?'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가 같은 사비녟 르본. 그냥 사비녟 르본으로만 하면은 여기저기 밭에 있는 포도를 다 모아다가 만들어도 되는데 얘는 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그랑리아라고 특정 밭을 언급을 하면서 그럼에도 그 밭이 뭐 프로메크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밭인 거고요.
어쨌든 그걸 만들었다라는 점이고, 이제 여기서는 레이블을 잠깐 제가 비교를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98 빈티지이고요. 조명은 역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얼핏 제가 보여드렸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98 빈티지이고 이게 2017 빈티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빈티지를 표시하는 요 레이블 자체도 크게 달라졌고, 동일하게 놔두고 보는데 이 바틀에 특히 이제 그 병 목 부분에 색상이 좀 두툼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 레이블도 되게 옛날 레이블은 좀 뭐랄까 좀 올드 패션드한 그런 레이블이라면, 옆에 이제 장 미셸 기블로의 이제 G를 쫙 그려서 조금 약간 좀 우아하게 그런 식의 좀 레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특이할 점으로는 이 옆에 보시면 여기 밑에 조그맣게 이 유기농에 대한 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캠이 역시 일을 나누고 있는데 약간 그 이파리 모양으로 이게 바이오 유기농이다 라고 해서 인증받은 걸 옆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옆에 이거는 뭐 네, 베네롱 사비니 르본 이제 꼬트도르 사비니 르본 프랑스 미성 포틀레 도멘이라고 옆에 또 없던 게 또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둘의 이제 98년에서 2017년 20년을 격하고 나온 아직 마실 수 있는 생생한, 아직 이제 한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녀석은 어떤 느낌일지. 사실 이제 이때 98년도에도 이를 붙이려고 하면 붙일 수는 있었을 텐데, 이를테면 생각해 보면은 이 오그랑리아를 저기 여기도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표기법에서는 그냥 사빈 레본까지만 쓰는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고, 사실 실상은 같은 밭에서 나온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향에서는 이제 잼미해지면서 이 자두향, 그러면서 묘하게 약간 그 밤, 군밤이나 삶은 밤의 그런 밤 같은 그런 밤 내음? 이런 좀 그런 류의 꼬릿함? 밤에서의 꼬릿함, 그런 게 좀 올라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절이 이제 겨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밤 느낌, 군밤 군고구마 향 나는 거 굉장히 반갑네요. 입안에서 입 안에서는 보졸레인 줄 알았어요. 입안에서 무슨 그 가메를 마실 때 이제 혀 위에 바삭바삭하게, 혀 위에서 바삭바삭바삭 노는 되게 그 샴페인의 그 탄산감, 기포감이 진짜 잘잘하게 나오는 아이들은 입 안에서 입천장이나 양볼에서는 탄산감이 안 느껴지고 혀 위에서만 탄산감이 그 자잘하게 진짜 그 낮은 방수 높은 이 사포처럼 잘잘잘잘잘잘하게 놀거든요. 그런 느낌. 좋다. 그러면 입안에서 그 탄산감이 놀면서 진짜 약간 맥주 마신 것처럼 약간 속에 약간 그 속이 살짝 그 트림 나올 것처럼 거북해지는 그런 느낌도 주고, 혀 위에서 되게 반짝반짝해요. 좋다. 굉장히 이 샴페인이 아닌데 샴페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좋은데? 이런 느낌이 되게 저한테는 지배적이고, '뭐지 이거 왜지?' 이제 구수한 누룽지 같은, 누룽지처럼 그 고소한, 누룽지의 고소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요소들이 포도의 맛이 묽은 걸 가려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아까의 98 빈티지도 그랬고 지금의 17 빈티지도 그렇고 포도 맛은 되게 묽어요. 묽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입에 들어왔을 때의 그
크리스피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 그 탄산감? 그런 느낌, 혀 위에서 뛰노는, 그리고 입 안에서 약간 누룽지처럼 고소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 이제 여기서는 그게 장류의 느낌까지 넘어갔다면 여기서는 장류까지는 아니고 이제 신선한, 네, 약간 그 막걸리에서 풍기거나 혹은 사케에서 풍기는 그런 그 쌀 내음? 이런 느낌이 마셨을 때 입안에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포도의 느낌이 약한 거를 있는 대로 가리는 거예요. 입안을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만약에 이거를 드신다라고 하면 빠르게 홀짝홀짝 넘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얘도 색깔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아까의 색깔을 보셨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지금 색깔은 깜짝이야, 확연히 붉은색에 가까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대망의 프로메크리. 이 사비뇽 르본 자체가 되게 그 유명하지 않은 그런 곳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꼬드드 니가 압도적이고 꼬드드 본은 좀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착하게 나온다라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빈티지로 봤을 때에도 지금 한 7년 됐고, 또 그 와중에 프로미어 크리, 또 이제 프로미어 크리라고 하면 약간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라고 해서 좀 더 기대가 되는 마지막 와인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2017 빈티지를 가지고 이제 98 빈티지랑 같이 설명을 나눠서 드렸던 것처럼 레이블은 2017 빈티지랑 똑같습니다. 네, 뭐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레이블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요. 딱 그 레이블 정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저 98 빈티지나 2017 빈티지 둘 다 아주 괜찮게 맛있게 잘 마시고 있고요. 역시 저는 이 어쩔 수 없는 제 취향은 레드 와인, 그중에서도 브루네 피노누아가 아닌가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론상으로는 얘가 가장 맛있어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숙성도 중간 단계이고 밭도 프로미어 크리란 말이죠. 그럼 가장 맛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향 좋아. 향 좋아. 뭐지? 와, 와, 저는, 지금 약간 그, 눈이 확 떠지는 그런 향이에요. 이 앞서의 둘과 물론 상대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샀던 기억으로는 저 17이랑 이 14랑 17, 14 차이가 5,000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와, 그럼 저는 얘는 일단 보이면 무조건 집을 것 같아요. 와, 뭐지? 이거? 우와. 이, 여기서의 간장 향도 있고요. 여기서의 잼미한 향도 있어요. 근데 얘로 넘어오면은 향의 결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이제 간장, 장류, 약간 볶은 그 컬러로 표현하자면 이 향이 이 98 빈티지가 노즈로서 저한테 갖다 주는 향의 이미지는 볶은 김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르스름한 그런 약간 밝은 노르스름한 그런 주황빛에 가까운 그런 향이에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여기서의 이 잼미한 그런 느낌과 이제 군밤, 군고구마의 그런 향기는 이제 아까 푸른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군밤과 군고구마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밤색과 갈색과 노란색 사이 어딘가에 중간중간 포도 색깔이 겹치는, 보라색이 겹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뭐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얘에서의 이 노즈가 저한테 주는 느낌은 검푸른 느낌이에요. 검 약간 검붉고 검푸르고 약간 진한 보라색이면서 그 진한 보라색이 무겁지 않은, 여기서 진한 보라색이 무거워지면은 이 호주 시라즈의, 시라 말고 시라즈의 느낌이 나거든요. 아니면
론시라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되게 세련되면서 진한 보라색의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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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놀라운 거는 지금 이거는 2014 빈티지고 저 안에 있는 건 2017 빈티지인데 저 2017 빈티지보다 여기에서 탄닌감이 더 느껴져요. 탄닌감이 더 느껴지고 뻑뻑하다. 지금 그래도 잔에 따라 놓고 거진 50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닌감이 느껴진다. 빡빡하다. 영하다. 이런 느낌을 여기서 확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이 아까 느꼈던 플레음이 앞서의 두 잔에서는 어떤 그 산미감이라는 걸로 단순하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그 플레음이에요. 풋풋한 그 약간 옛 초기를 돌렸을 때 코에 느껴지는 그런 풋풋한 플레음? 그런 느낌? 와. 빡빡하다. 와. 그래서 오히려 아쉬워요. 이거를 근데 아쉬울 수가 없구나. 어차피 저거를 더 숙성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진짜 이거 2014 혹은 2015 그 정도 빈티지면은 저는 한 10년은 더 묵힐 것 같아요. 지금 2014인데 2021년인 지금 7년 묵힌 상태에서도 이렇게 좀 영한 느낌, 뻑뻑한 느낌이라면은 와, 뭐지? 왜지? 뭐 향은 약간 심지어 그러면서 가죽 향도 나요. 어, 보르도 와인 중에서 영빈 보르도 와인을 향을 맡으면 그 쨍글쨍글한 가죽 향이 있거든요. 그 녹진한 가죽이 아니라 그냥 아직 길 안 들인 그런 가죽? 그런 향도 나고 와. 좋다. 음. 그러면서 그 가죽 향과 가죽 맛이 입안에서도 쨍글쨍글하게 진짜 그 입 안에 생 가죽을 이 축구공 같은 거를 혀로 핥았을 때 뭐 도대체 왜 축구공을 혀로 핥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축구공 같은 재질을 혀로 핥을 때 그 축구공에 있는 가죽이 그 약간 다공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어 진짜 살다 보면은 축구공의 입을 마주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가죽의 그 느낌이에요. 총평 아닌 총평을 하자면 음 일단 저 98 빈티지는 저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이 98 빈티지는 저 같은 사람이나 그냥 뭐 영상 찍는 것도 있고 이제 좀 와인을 마시다 보면은 특이한 거가 있으면 되게 안 살 수 없는 특이한 건데 심지어 막 비싸지 않아. 그러면은 일단 너무 사고 싶어지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런 좀 그 병에 대충 한 말기 환자쯤 되는 제 입장에서라면은 사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사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2017이나 2014 뭐 2015 앞으로 뭐 2018 뭐 이런 기타 등등은 이 장 미셸 기블러의 사브린 레본이 나올 거예요. 뭐 지금 벌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냥 뽕 따로 가볍게 이제 보솔레 같은 스타일로 즐기실 거면은 저는 그냥 사브린 레본을 혹은 뭐 이제 프로메크리가 아닌 저런 거를 오랑리아 같은 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왜냐면 빠르게 먹고 다음 와인 좀 달달하고 찐찐한 걸로 넘어가면 되니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음 만약에 혹시라도 어느 분께서 이 2014의 사브릴 2014 혹은 2015에 사브린 레버런 프로메커리의 오프너 오프너를 사시는 분이 산 분이 계신다면 저는 한 10년 볼 것 같아요. 10년 정도는 10년을 보던가 아니면은 어 놀랍게도 디캔터를 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